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공매도 효과 후유증이 왜 이리 길게 갈까요? 우리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네, 달달한 포인트, 다시 흔들리는 채권 시장입니다. 네, 간밤 30년물 국채금리 입찰은 수요가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져 다시 드러낸 파월 의장의 매파 발톱은 시장을 다시 핥히었습니다. 고스란히 그 여파가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데 상처받은 계좌를 치료해줄 만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 챙겨갈까요? 네, 상처받은 계좌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달달한 10분을 오늘도 달달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30년물 국채 입찰의 말 그대로 폭망과 파월 연준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개장 전에 실업수당 관련 지표가 발표될 때만 해도 시장은 평온한 모습이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3만 4천 건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이를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둔화세로 해석을 하면서 평온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온 월가 트레이더들이 소화불량에 걸릴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재무부가 발표한 240억 달러의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엉망으로 나온 것입니다. 응찰률은 2.236으로 2021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게 나왔고요. 또 발행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무려 5.3bp나 높게 형성이 되면서 2016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수요는 60.1%로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24.7%의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는 최근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고요. 이 역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채권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10년물 채권 금리가 10bp, 그리고 30년물 채권 금리는 장중 한때 15bp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조용했던 파월 연준 의장까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채권 금리 상승과 시장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지난 FOMC에서의 발언과 비교해 본다라면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채권금리 급등으로 투심이 위축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채권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는 않았지만 뉴욕 3대 지수는 장 마감 시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개파락 시작한 국내 증시는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출회되지 않고 있어서 뚜렷한 양매도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여전히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와 같은 HBM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대장들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은 크게 본다라면 모두 제약바이오와 관련 섹터로 봐도 무방할 듯 하는 그러한 테마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이코플라스마 관련주로 차트를 보신다면 메가ECS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가ECS가 장중한테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린생명과학, 그리고 위더스제약, 메디아나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빈대 관련주들 또한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인바이오가 오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챙겨드렸고 또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죠.
그들에 따라서 한때 대장이었던 경농과 또 경남제약, 우진 비엔제와 같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유방암 예후 예측 장비 FDA 승인 이슈가 부각된 종목이 있죠. 바로 젠큐릭스를 대장으로 해서 의료용 대마 관련주 메디콕스, 그리고 치매 관련주인 한국파마, 그리고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재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죠. SCM 생명과학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중항체 관련주인 파맵신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면역 항암제 관련주인 큐리언트가 강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신규 상장주 중에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또 큐로셀이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해드리겠고요.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수급 중에 일부가 게임 섹터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흘러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는 산업재 섹터인데 그 다음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공매도 전면 금지로 대차 잔고가 높은 섹터들과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또 이제 남은 섹터는 산업재 섹터, 즉 로봇 관련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매 장세에는 자칫 잘못 추격 매수를 할 경우에는 고점에 물리고 본전에 탈출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섣불리 추격 매수에 나서지는 마시고 철저히 눌림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짧은 수익에 만족하면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러한 단기 스윙 전략이 아직도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안 좋을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야 될 텐데요. 오늘 어떤 또 섹터를 공략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무섭게 유행성 감염병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포가 고스란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 챙겨갈까요? 네, 마이코플라스마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죠. 주로 폐렴도 일으키고 또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발병했을 당시에 의료진을 100% 늘려서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태국 공주까지 감염되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게는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다라는 부분, 또 2, 3주면 스스로 치유되는 수준으로 시장에서 그 관심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다시 그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의사가 아닌 이상 마이코플라스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코로나 이후에 유행성 감염병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망자까지 발생을 하면서 공포감을 키우고 있고 또 그 공포감이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 재료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코플라즈마 공포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바로 메디아나라는 종목인데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생체신호 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 감시 장치라든지 심장 충격기, 이러한 의료기기를 전력 자체 생산하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의 의료기기를 주력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데요. 동사의 수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이죠.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또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9월에는 서울시의 자동 심장 충격기를 또 수주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또 추가 공급 기대감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가을과 겨울철에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중국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국내 유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다라면 동종목 메디아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신다라면 최근에 매물대로 부각이 되었던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7,8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5,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코 플라즈마 관련주로 매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7,800원, 손절가 5,500원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인바이오, 오늘 빈대 관련주 대장주로 자리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수급이 불안할 때는 단기 테마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중을 했습니다. 이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 챙기고 단기적으로는 끝날 테마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물량 홀딩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대 목표가가 거의 저항권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목표가 6,400원 제시해드리면서 6,490원 고점을 찍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본방송에서 제시해드린 목표가 돌파했고요.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이틀 만에 또 큰 수익 챙겨가신 시청자님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종종목을 말씀드릴 때 빈대가 확산될 우려가 나타나면서 살충제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체 살충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인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린 6,400원 목표가를 돌파하고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요. 지금 빈대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테마의 하락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빈대 확산이 멈추지 않고 그 확산세를 이어간다라면 충분한 조정 구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빈대 관련주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눌러준다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5,000원 지지 라인을 체크하시면서 재매수 관점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면서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지지라인 5,000원 체크를 해보시고요. 재매수 관점으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대장주로 잡아주셨죠. 비트코인이 18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목표가를 5,400원 어제 가뿐히 뚫어냈는데요. 상향 조정해도 좋을까요? 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기간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38,000달러를 근접했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또 그런 만큼 또 우리가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기술 투자를 또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차트 보신다라면은요, 정확하게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돌파하지 못했던 5,600원 자리를 오늘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의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 대장주로 우리기술 투자를 기록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비트코인 상승세와 맞물려서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는 위원님의 달달한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전략 추가적으로 챙겨주실까요? 네, 오늘 방송 마치고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급 불안 속에는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테마주 매매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메가 ECS라든지 경농, 인바이오와 같은 상당히 시장에서 테마주로 시세를 강하게 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연결해서 시작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테마주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매매를 함께 공략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이 불안할 때는 테마주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단기 테마의 여왕이신 위원님과 함께 이 시간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